이슈 펀치입니다.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메르스. 정부가 메르스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4일 늦은 밤이었죠. 서울시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보건당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시 차원에서 독자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었는데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6월 1일) 서울시 소재 35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5번 환자의 경우에는 메르스 지역사회 확산과 직결되어 있는 서울시는 4차 감염의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발표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그간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조치에 국민의 불신과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발표 그리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박 차례로 들어보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서로 말이 조금씩 다른데요. 팽재용 기자, 네. 두 기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간단히 정리하면 메르스 사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데 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비협조적이었다. 또 복지부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견을 보이는 건지 준비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1,500여 명의 조합원 총회 참석자들을 격리하지 않고 주의만 주는 등 수동적인 조치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가 필요하지만 문제가 된 재건축 조합 모임은 긴밀한 접촉이 아니었고 긴 시간이 아니어서 대규모 인원에 대한 격리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메르스 확진 의사와 관련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와의 회의에서 간접적으로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고 누구와 접촉했는지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정보를 제공했고 이 일에는 조합 명단 확보 요청 공문을 서울시로 발송했다고 맞섰습니다. 감염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유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다르고 또 대규모 격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 서울병원의 의사도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서울시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을 개념이 없는 사람 취급했다는 건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29, 30일까지 그리고 31일 오전까지도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메르스라고 말할 만한 증세가 제 몸에는 없었습니다. A씨는 30일 오전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과 그날 저녁 재건축 조합 총회 때는 메르스 증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도 구석에 앉아 주민들과 접촉하지 않았으며 금방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찍 와서 그냥 그 끝에 편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앉아 있다가요. 사람들 더 붐비기 전에 나와버렸어요. 그는 또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31일 이후엔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아내 외에 밀접 접촉한 사람이 없고 아내도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나중에 다시 격리돼서 음성인가 양성인가 확인했고요. 지금 음성 판정 나와서 자가격리 12일간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깜짝 발표에 놀랐던 국민은 진실 공방으로 변하는 모습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사실 서로 협력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전면전 양상을 맞닥뜨리게 된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반갑진 않습니다. 청와대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서울시민 1,500여 명과 접촉을 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와 관련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발표와 보건복지부의 설명, 환자의 인터뷰 내용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겁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메르스 사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대응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 정부 역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대처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이 메르스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말이죠. 화제를 좀 바꿔 이번엔 엽기적이고도 끔찍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태아 시신을 택배로 배달한 사건인데요. 이 시신을 보낸 건 택배를 받은 어머니의 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택배를 받은 60살 A씨는 오전에 일을 하느라 택배를 수령하지 못했는데 집에 돌아와 확인을 해보니 영아의 시신이 담겨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 영아는 여자아이로 이미 부패가 심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탯줄이 불규칙하게 잘린 것으로 미뤄 의료진의 도움 없이 출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배는 가로 30cm, 세로 20cm 크기로 상자 안에는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메모가 함께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엽기적인 사건 뒤에는 때론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단면이 숨겨져 있기도 한데요. 이 생활고라든지 도움받을 곳은 없는 현실이라든지 말이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저희 취재진도 관심을 갖고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